장관님, 제가 좀 다른 걸 여쭤보려다가 다시 위안부 할머니들 합의 문제로 돌아가야 되겠는데요. 외교부를 비롯해서 정부는 외교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외교적 효력이라는 말보다는 이게 양국 정부가 양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이게 밝힌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오랜 동안의 어려운 협상 끝을 통해서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효력이 있다,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약속을 한 겁니다. 양국 정부 차원에서. 약속으로 보시는 건가요? 약속으로? 양국 정부 간에 엄중하게 약속을 한 것이죠. 네. 네. 근데 이게 비준이나 동의를 걸치지 않는 조약, 협정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원이 다릅니다. 예. 문서화된 합의문도 아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구도 합의 발표인데요, 그죠? 합의에 대한 외교의 행태의 가장 많은 부분이 아니 근데 외교부에서도 알기 쉬운 조약의 해설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하나는 강제적인 효력이 있는 거고 하나는 신의 성실의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설명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법적인 구성력을 갖는 그런 형태의 조약이나 협정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네, 근데 우선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이런 합의가 구두 합의로 이렇게 발표된 사례가 없어요. 외교부에서도.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없다고 대답 왔어요. 그래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부분들, 예컨대 이런 게 FTA 조항에 레치 조항이라든가 평화협정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비준과 동의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구두 합의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문서로 합의된 거라도 있느냐 이랬더니 그건 더 조사해 봐야 된대요. 그거 확인 국감이 될 때까지 확인 감사할 때까지 조사해서 보내주세요. 그런 사례라도 있으면 좀 이해라도 해보게. 이게 제가 볼 때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주권을 제약하는, 그리고 비엔나 협약의 절대 규범과 충돌할 때 그런 무효화되는 이런 정신과도 위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효력이 없고 무효의 그런 합의를 해오신 거예요. 근데도 네. 자꾸 이제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의원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아니 진행 과정이 아니라 법률적 아니면은 정치적 효력과 관련한 얘기예요. 제가 묻는 건. 어느 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와 그것이 이제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든 아니면 이번처럼 이런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한 이런 약속이든지 간에 정부 간에 약속을 했을 때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신의 성실에 입각해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라는 걸 상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일본 자체도 어업협정을 폐기한 적도 있고요. 심지어 협정으로 된 것도. 그것은 이제 규정에 따라서요. 네, 파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교부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 정서에도 당사자가 배제돼 있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 또 그에 따른 사죄 이런 것들이 명료하지 않고 그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배상 이런 것들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점점 더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걸 외교부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 나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완이든 수정이든 재협상하라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윤병세 장관님을 비롯한 오늘의 외교부 공무원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실 것들이 아니라고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이상덕 대사님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누구와 협의를 했는지, 누구의 지휘와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없다고 그래요. 여쭤봤더니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는 문서로 보관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식 문서로 없으면은 비망록 형태로라도 남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30년 정도 지나면 우리 외교부도 문서 공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흐지부지할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안 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남겨놓으세요. 저는 당연합니다. 그거는 이제 외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어떤 때 이 그 협정을 촉진시켰고 누구의 결단으로 이 행위가 일어났고 또 이것이 조약이나 협정도 아니고 또 합의된 문서도 아니고 구두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끝내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방식을 채택했는지 반드시 남겨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항상 지워버리지 마세요. 네, 항상 이게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은 협상하는 한 사람들은 그것은 국장이라든 누가든지 간에 역사가 지켜본다. 어차피 언젠가가 되면 이 외교 문서가 다 공개된다가 다 염두에 두면서 합니다. 근데 왜 심지어는 그 외교부 장관님한테 지휘를 받거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조차도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것은 이제 협의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장관님 지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휘하고. 저한테 보고해서 저한테 지시를 받을 거는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장관님 책임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장관으로 책임질 건 당연히 책임지면서 지시를 합니다. 네. 장관의 직책의 책임이 아니라 장관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외교적인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의 책임이 있는 거냐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많은 전문가들과 관련 유관된 모든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이러한 결과를 얻는데 다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지의 산물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그 자료를 지워버리지 마세요. 남겨놓으세요. 네, 전혀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